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10월의 주제는 제주 북쪽과 동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진우 선생님의 제주 동쪽이라는 책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제주 북쪽이라는 책을 만나볼 차례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북쪽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날이 부쩍 좀 쌀쌀해지기는 했지만 가을을 맞이해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서 제주의 가을을 마음껏 만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도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제주의 북쪽을 소개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제주 동쪽은 제주 신화를 대표하는 한진호 선생님이 맡았다면 이번에는 제주 시인을 대표하는 그 인물 중에서도 현택훈 시인이 직접 글을 썼습니다. 제주 북쪽은 21세기 북수에서 지난 8월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북수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 중에서 9번째로 발행된 책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도슨트처럼 관람객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주의 숨은 명소, 문화유산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역민이 이야기해주는 인문지리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현택훈 시인은 제주 출생으로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펼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자칭 시의 따위로 소개를 하면서 제주 북쪽에서 태어나 제주말로 시를 짓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4.3으로 사라진 곳이자 시인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마을에 대한 시 고늘동으로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 큰 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산문집 기억에서 들리는 소리는 녹슬지 않는다, 제주와 마음 사전 등이 있습니다. 네, 4.3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라고 하니까 과연 제주 북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제주 북쪽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주 북쪽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구자읍, 애월읍, 조천읍, 그리고 한림읍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지난주 소개했던 제주 동쪽과 마찬가지로 책의 시작머리에서부터 지도를 한 대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림읍의 진아영 할머니 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의 오름 사이에 마을과 연못이 있는 백리못, 제주시의 원도심, 동문시장, 보성시장, 조천읍의 아픔이 서린 4.3 유격대 주둔지, 구자읍의 남방 큰 돌고래 방류 기념비 등등 총 28곳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이 바라본 이 제주 북쪽은 제주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입도를 하거나 나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그 관문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항 이전의 주요 포구들 역시 이 북쪽의 터를 갖고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28곳이나 되는 이야기 속에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원시 모습 그대로의 자연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그 북쪽의 사람들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과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모습, 4.3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까지 이 제주 북쪽이 가지는 이야기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고대로부터 이어온 제주의 중심이자 관문인 제주 북쪽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책인데요. 책방지기가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원도심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원도심 하면 그 칠성로와 관덕정 일대를 일컫죠. 혹시 아나운서님은 원도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생겼다고 또 들었고요. 예전에 제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원도심도 떠오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책에서도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저자에 의하면 그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세 옷가게들이 질비해서 제주의 멋쟁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 원도심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오래된 가게들을 활용한 그 인테리어나 컨텐츠들이 최근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원도심의 작은 가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시 조명받는 원도심도 재미있는데요. 그 책 속에는 오래전에 뜨거운 조명을 받았던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 칠성로에 다방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방이 우리 제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고 하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을 책 속의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명동이 다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가들이 모임이라면 제주에서는 칠성로가 다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이루어진 곳이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 있던 다방은 제주 문화의 중심지였다. 제주 최초의 다방 파리원, 상점 갑자옥, 제주 최초의 목욕탕인 일출 목욕탕, 1964년 영화 해녀 촬영 당시 최은희, 박노식, 허장강 등의 배우들이 묵었던 화신여관들이 칠성로에 있다. 1955년 제주 신보 기사 중 다방은 문화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오아시스이다 라는 표현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 칠성로, 관덕정 일대의 묘사는 김석범의 소설 화산도나 현기영의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 화산도에는 주인공 이방근이 칠성로 카바레 신세기에서 서북청년단 패거리들과 시비가 붙어 한바탕 싸움을 치르는 장면이 있다. 이 서북청년단 제주본부 건물이 칠성로 한가운데에 있었다. 현기영의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는 원도심에서 보낸 소설가의 윤현이 등장한다. 당대 문학 작품에도 반영이 됐던 제주시 원도심, 그만큼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었죠. 네, 6.25 전쟁 당시 그 제주에는 15만 명 가량의 그 피난민들이 왔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예술가들도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가 계용묵, 화가 이중섭, 그리고 화가 장리석,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장수철, 소설가 최연식, 김영식,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김묵, 시인 박목월 등등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이 칠성로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네, 칠성로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지역예술의 중심지이자 제주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왔는데요. 책 속에서는 이 제주 북쪽 중에서 또 어떤 의미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나요? 네, 답변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제주에 처음 오는 친구가 있다면 이곳은 꼭 가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사시사철 아름다운 한라산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네, 한라산도 너무 좋죠. 가을이라서 단풍 구경 가기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책에서는 제주의 그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의 아픈 역사까지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제주에 처음 방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주 사산 평화공원에 꼭 가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방에 놀러 오시는 분들께 적극 권장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주 사산 평화공원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너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모두가 아름다운 섬 제주를 아주 사랑하지만 피로 물들였던 그 역사를 빼고서는 제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서도 제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제주 사산 평화공원을 가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4.3 평화공원은 제주 4.3의 아픔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은 인문지리 소지만 제주 북쪽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 처음에 실린 챕터 제주 북쪽의 짧은 역사에서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제주가 화산 활동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선사시대, 탐라국, 그리고 근현대사 이야기를 짧고 굵게 압축시켜 놓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시대까지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주는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관광과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섬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이때 제주대학교 사학과를 다니다가 농민운동을 했던 양용찬 열사가 이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분신을 했던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제주의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제주다움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주다움은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저는 끝으로 이 저자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먹엄지기, 사람지기가 있다. 어떻게든 살려고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먹엄지기, 사람지기 버텼다. 눈물 속에 배 세워두고 한숨이랑 지으멍 살라라는 말처럼. 척박한 화산토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고난과 격동의 시간을 끝내 살아왔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 제주다움은 제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제주의 정신이다. 네, 뭔가 묵직한 울림이 있는 글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숨겨진 제주의 아픈 역사를 통해 진짜 제주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다 끝나가는데요.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책들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달에는 조금 재밌고 또 이야기책을 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제주도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그림으로 그림책을 발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제주 어르신 그림책을 다음 달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